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하고자 물과 관련된 곳으로 피서 계획을 세웁니다. 피서 생각을 하니 굉장히 설레는데, 피서를 갔을 때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나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물놀이 사고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계곡이나 하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주의해야 할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깊은 곳이 있으나 피서객들은 대체로 수심이 얕은 곳에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근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 종종 다이빙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바위나 나무 등이 주변에 있으면 이들이 그늘을 만들고 음영이 지면서 시각적으로 수심이 깊어 보이게 합니다.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하면 바위 등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다이빙해도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면 수심이 깊은 곳 중 바닥에 웅덩이가 있는 곳에는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속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므로 위험합니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곳 중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비가 와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정도는 건널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럴까요? 유속이 1.5m/s로 흐르는 물에 성인 남성이 들어갔을 때 무릎까지 오는 물살은 힘이 들어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속이 2m/s일 때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휘청거리고 잡을 게 없으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물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유속은 보통 20에서 30cm/s 정도입니다. 10배가 빨라지면 사람이 받는 힘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받는 힘은 100배 정도 더 커집니다. 이는 승용차도 떠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물살이므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가능한 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온다고 하니 물놀이를 하기 전에 대피로를 먼저 파악하고 비가 오거나 올 것 같으면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물 관련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 알 수 있고 안전 요원도 있어서 비교적 계곡과 하천보다는 사고가 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수욕장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안류와 너울성 파도입니다. 그냥 보기에 파도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세차게 왔다가 해안에서 바다로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결입니다. 물결이 거세므로 이안류에 사람이 있으면 바다로 끌려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런 이안류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해안으로 온 파도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깁니다. 이안류에 휩쓸려서 바다로 끌려 들어갔을 때 절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해류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속이 빠르므로 해변 쪽으로 아무리 헤엄쳐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안류에 몸을 맡기고 흐름이 약해질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뒤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해 탈출하거나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극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의 기상현상으로 해면이 상승해 만들어지는 큰 물결입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에너지를 잃지 않은 채 오므로 매우 강력한데 방파제나 갯바위 등에 부딪히면 위력이 30-40배는 더 커집니다. 이 너울성 파도에 많은 사람이 중심을 잃고 휩쓸리는데 기상정보 현황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닷가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확인하고 경보가 있으면 해안 가까이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놀이 사고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본 안전 수칙과 함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